코스모스 김정빈 76년 가을 34개월의 군 생활이 끝났다. 부대 위병소를 나와 조금 걷다 뒤를 돌아보니 잎이 물들어가는 포플러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득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유리 지바고가 아버지를 영영 떠나보내는 것으로서 그 영화는 시작되었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소년 지바고. 그런데 영화는 문득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로부터 화면을 거두어 수많은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키 큰 나무들을 비친다. 애수 짙은 배경 음악과 더불어. 그때 내 나이 16. 그 장면이 왜 그리도 내 마음에 가슴 메이는 감동을 일으켰던지. 나 또한 머지않아 어머니를 잃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고향으로부터 600里떨어진 서울이라는 타지. 남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후미진 다락방에서 차갑고 거친 철기 시대를 심한 멀미로 통과하던 나에게 그 장면이 저 평화로웠던 시절의 자연을, 그 자연 속에 머물던 아늑한 유년 시절의 황금 시대를 그리움으로 자극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부대 위병소 앞에서 나는 또다시 집하고 적인 감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절기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나의 시대는 빛나는 새로움으로 열릴 것이다. 나는 그것이 청동시대이거나 석기시대일 거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나는 어린 지바구가 바라보던 풍경과도 같은, 한편으로는 애수감에 젖은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진실성에 사무쳐 감동하는 기쁨인 그것이, 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미래를 장식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포플러 나무로부터 눈길을 거두어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거기 코스모스가 있었다. 여린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는 그것들은 검은색으로 코끝을 반짝거리고 있는 내 군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늘은 물론 땅에서까지도 거친 군화의 시대는 고운 꽃의 시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가을 사회로의 복귀. 드높은 하늘만큼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 누님댁에 들렀다. 평소에 나를 사랑해 주시던 누님과 매형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새 전축을 갖게 된 매형이 쓰던 전축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레코드 가게에 들러 세미 클래식 소품집을 사고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함께 유명한 팝송 여가수 8명의 히트송을 모은 LP판을 각각 한 장씩 샀다.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 음악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나의 새 아우들이 그에 합류하였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던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사운드 오브 뮤직 전곡을 외웠다. 나야 영화를 5번이나 보았으니까 당연하다 하더라도 가장 어린 동생이 제 형들보다 먼저 곡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며 암기력은 역시 어릴 때 좋은 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팝송에 대해서는 달랐다. 역시 그것은 청년의 감성에 부합하는 모양인지 팝송은 큰동생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먼저 전곡을 외웠다. 나도 여성 보컬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었다. 그 팝송들은 하나같이 애상조를 띠고 있었다. 언덕 위의 하얀 집과 굿바이도 그랬지만 역시 가장 애상적인 노래는 조앤 바에즈의 도나도나와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였다. 조앤 바에즈는 반전 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그토록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투쟁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도 같지만 나에게는 그 점 때문에 이 가수의 아우라가 더욱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예컨대 그것은 점령군의 탱크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수줍게 다가가 장미꽃을 건네는 유리 지바고처럼 어리고 코스모스처럼 여린 소녀와도 같은 아름다움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나의 인성은 사운드 오브 뮤직적인 건강한 긍정과 조앤 바이즈적인 여린 애상 사이를 방황했던 것 같다. 전자는 내가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후자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생겨난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라며 위로하는 표정을 짓곤 한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유난히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청소년 시절을 구석진 곳에서 보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나는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궁벽한 산골 마을. 그러나 나는 나의 7 형제 중에서 어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다. 한 학년에 반이 하나씩밖에 없는 작은 초등학교. 나는 거기에서도
반에서 가장 사랑받는 학생이자 친구였다. 남들이 학교에 있을 때 다니던 직장.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소년이었다. 나의 행운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군에 소집되어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을 때 나는 1000여 명이 넘는 병사들 중 거의 맨 마지막에 호명되었다. 그것은 내가 후미진 부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내가 속한 내무반 안에서 선임자와 동기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병사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의 인성에 사운드 오브 뮤직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도레미송 같은 초원의 명랑성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다시 그것이 어렸을 때 쌓은 한문 교양과 어우러지면서 모든 산에 오르라와 같은 고산 준영의 숭엄성에 맞닿게 되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마리아가 트랍 대령과의 사랑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수녀 원장은 모든 산에 오르라를 노래하며 마리아를 격려한다. 산에 오른다. 이상을 향해 전진한다. 저기 아득히 머나먼 곳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와 땀방울이 있는 한 삶은 그것을 자양분 삼아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고취 승화된다. 나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곡이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지면서 끝난다. 마리아와 트랍 대령 일가는 알프스의 준영에 올라 자유의 땅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재촉한다. 삶은 살아볼 만한 것. 비록 갓난 신고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가치는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가치는 결국 승리해야 하겠지만 승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갓난 신고는 우리의 힘에 버거운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처치 곤란한 이성이라는 물건이 있다. 이성. 그것은 밝음이지만 그 밝음 아래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꽃만은 아니다. 이성은 꽃과 더불어 진드기를 불러들인다. 마치 아담이 지혜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이성을 가짐으로써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고 예측하게 되며 고뇌는 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시절 나는 무엇을 인식하고 예측했으며 그럼으로써 어떤 고뇌를 느꼈던가.
거기 심약하고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경제뿐 아니라 건강, 지식, 경험, 재능, 의지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만 한 청년이. 그러나 그가 가진 것에 비해 올라야 할 봉우리는 알프스 산보다 높았다. 그것이 한두 편의 영화와 몇 곡의 노래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성은 햇빛처럼 밝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를 일으켜야 했다. 나의 부족은 나의 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제한한 그는 운명이거나 우연 또는 신이거나 법칙이었다. 나는 어떤 거대한 힘의 주사위가 되어 불운의 확률 속에 포함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운명, 우연, 신, 법칙이 나에게 부족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무엇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한결같은 사랑, 거기에 더하여 나는 남달리 내성적이어서 나의 내면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서 외적인 조건으로서의 불운과 맞서야 했고,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나에게 삶에 대한 긍정을 선물해 주었고, 내적 성찰은 고전문학에 대한 애호로 이어져 감정의 승화를 통한 숭엄으로의 길을 넌지시 비추어 주었다. 그리하여 나의 감성은 긍정과 분노의 중간지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간지대의 감성이 바로 조엔 파이즈적인 애상이었다. 자신의 무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탓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되돌릴 때 일어나는 슬픔. 도나는 이랴라는 뜻이라고 한다. 노래 가사는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 채 끌려가는 송아지의 슬픔을 담고 있다. 유한자가 무한성에 직면하여 갖게 마련인 무력함. 모든 페이소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눈물 어린 페이소스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위로한다. 어느덧 흘러가버린 30여 년, 그리고 또다시 가을.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니 비가 그친 하늘이 훌쩍 높아졌다.
마당으로 나가 아청빛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장자의 무궁과 무용지 용을 떠올린다. 그러다 시선을 내려 바라보니 바로 내 옆에 분홍빛 코스모스, 여린 꽃잎들이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낮음과 높음, 유한과 무한, 미소와 거대, 그리고 유용과 무용지용, 또는 저기 저 하늘과 여기 이 코스모스 꽃 한 송이의 가녀린 아름다움. 30여 년 전 코스모스는 나에게 유리 집하고의 천사 같던 어릴 적 모습, 또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애인에게 불러주던 나는 16살이에요 같은 순결한 서정, 그것이었다. 그 노래를 선물로 받은 그녀의 애인은 행복에 젖어 나는 17살이고요로 응답하거니와,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어린 지바고의 천사 같은 얼굴로 머물러 있기를, 17살 소년으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 55. 이제 나는 세월이 나에게 남긴 마음의 주름과 더불어 먼저 하늘을,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그리고 코스모스로부터 아름다움과 함께 그것의 근원, 모든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줄기와 뿌리를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것은 한때 그리도 사랑하던 애상 서정조의 부드러운 예술을 유약함으로 웃어 넘기는 정신, 또는 준엄한 사실에 기초한 송죽 같은 정신을 향한 작은 아마의 의지이다. 그러나 그 의지에는 딱딱한 무엇이 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서정의 유연함으로 되돌아오고, 거기 정치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술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머물러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혁명의 소용돌이에 나약하게 휩쓸리며 끝까지 사랑을 붙들려 한 지바고는 그 씩씩하지 못함을 아쉬워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인텔리로서의 지나치게 정이 많았음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어야 할 대상, 이제 17을 멀리 잃어버린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나약하고 유한하고 미소한 존재로서 페이소스라는 노랗게 물든 포플러 숲속에서 가만히 끌어당겨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적셔야 하는 가여운 존재가 된다. 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저 푸르디 푸른 아우라, 그 아우라 속에 코스모스가 있다.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를 의미하지만 오늘 나의 코스모스는 그것이 아니다. 여기 카오스로서의 인생 안에서 그러나 아득히 인생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으로 하늘 코스모스는 지금 아롱아롱 번져가고 있다.